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컴알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1과목은 어찌어찌 해서 그래, 이 정도면 만만해. 이렇게 일단 넘어왔어요. 근데 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즉 엑셀이죠. 엑셀에 들어왔더니 뭐 그냥 정신줄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정신줄을 놓을 수밖에 없는 바로 함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무조건 외우자니 인내심이 좀 있어야 되겠고, 이해를 하자니 시간이 별로 없고, 이런 분들, 이런 딜레마에 빠져서 내가 이 자격증을 따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론은 따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원활하게 하려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필기의 우리 함수식, 즉 계산식의 문제가 2급은 한 3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1급은 한 3, 4문제. 그리고 점수 배점이 2급은 40점이에요. 40점 맞아야 돼요. 여기서 한 못해도 25에서 30점은 맞아줘야 됩니다. 왜? 커트라인 70이니까. 1급도 마찬가지예요. 1급도 계산식이 30점이에요. 6, 5, 30. 6점씩 그 5문항이죠. 그러면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함수식 도대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쉽게 알려드리죠. 무조건 외우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길게 봐서. 자, 일단 제가 이런 그림을 준비했어요. 아이, 가전제품 또 뭐야 막 이러시는데, 여러분 집에 다 있죠. 이런 애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예, 우리의 가사 생활을, 즉 집에서 밥을 해 먹고 싶을 때 내가 밥 안 해도 알아서 밥솥에 밥만 얹혀 놓으면 밥이 돼요. 또 청소기도 모터 윙 전원만 키면 여러분은 쓱쓱쓱 움직이기만 하면은 청소가 됩니다. 냉장고, 세탁기 똑같아요. 결국 이 이모님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가사 생활을 보다 안락하고 편안하게 해주게끔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엑셀에 이제 접목을 시킨다면, 우리가 엑셀에서 계산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잡한 계산 작업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다면 어때요?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한 작업을 보다 쉽게 해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바로 함수라는 겁니다. 영어로 function. 자,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 이 밥솥 이모님, 자, 밥만 넣으면 밥이 되는 고마운 밥솥 이모님은, 일단 밥솥은 보면은 여러분 이런 밥통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정말 제품 모델에 따라 어때요? 왜 다양한 그러한 제품들이 있단 말이죠. 공통은 뭐죠? 밥솥의 공통은 그쵸, 밥을 짓는 겁니다. 밥을 지어요. 근데 좀 자세히 들여다 볼게요. 보면은 이 밥통은 그냥 단순히 밥만 얹히면 어떻게 돼요? 요게 버튼이에요. 이거 띵 누르면 그냥 밥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나는 여기다 찌개를 끓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런 기능 없어. 오로지 밥만 하고 보온만 하는 기능. 이런 모델은 간단하죠. 근데 좀 더 이제 돈을 들여서 비싼 그런 모델들, 우선 얘부터 볼게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밥은 기본으로 돼요. 근데 뭐도 된다? 그렇죠. 바로 찌개, 국, 죽. 여러분이 전복죽 소재 딱딱딱 해서 넣고 곧바로 여기서 시간 예약하고 치사 확인 이것만 땡 누르면 어떻게 돼요? 맛있는 죽을 만들어줘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밥은 기본이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얘도 밥솥이에요. 얘는 동시에 멀티 쿠킹이 되는 거죠. 즉 밥도 되면서 동시에 얘는 뭘 요구를 하냐면 매뉴얼이 더 복잡하죠. 즉 밥을 할 거고, 두 번째 뭔가 밥과 동시에 딴 거를 또 하고 싶다면 또 다른 메뉴를 여기서 너가 골라라. 시간을 예약해라. 그럼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애는 그냥 사용하면 되겠지만 조금
복잡한 그러한 모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해서 매뉴얼을 익혀야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은 밥솥일지라도 그 모델에 따라 사용하는 매뉴얼은 같다 다르다? 다르더라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엑셀을 이제 좀 봐야겠어요. 먼저 구경하시죠. 자, 먼저 엑셀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 메뉴에 서식 탭, 메뉴 탭 누르면 함수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라이브러리에 보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매칭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밥솥과 같은 기능이라면 재무, 이 재무는 말 그대로 재무 상황에 대한 계산 작업을 쉽게 해줘요. 대출금 뭐 연리 몇 프로, 그 다음에 대출 원금을 1억을 빌렸어요. 10년 동안 빌렸습니다. 그럼 한 달에 꼬박꼬박 내가 내야 하는 원리금은 얼마일까요? 이런 것들을 구하는 함수가 재무 함수예요. 1급에는 시험에 나오죠. 그 다음에 논리함수, 이건 뭐 세탁기 같은 존재라고 볼까요? 어때요? 각각의 이런 함수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게 문자열에 대해서 몇 글자만 빼갖고 오세요. 또는 몇 글자를 반복하세요. 특정한 글자를 찾아요. 이게 텍스트 함수. 그 다음에 현재 날짜를 알고 싶어요. 현재 날짜에서 연도만 쪽 빼갖고 와요. 또는 현재 날짜로부터 며칠 후에 작업 가능한 일수만 계산해줘요. 이렇게 날짜와 시간에 대한 함수는 이렇게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가 밥솥이고 하나가 냉장고고 세탁기고 청소기라면 얘네들 각각에 들어있는 이들 함수는 뭡니까? 그렇죠. 각각의 모델들입니다. 그러면 이 모델들의 매뉴얼은 어떨까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에휴, 그럼요. 이 단순한데 좋아요. 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보죠. 자, 밥솥이라고 생각해요. 수학 삼각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오로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수학함수, 지금 다니고 있다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절대값을 구하세요. 파이 값을 구하세요. 사인 값 구하세요. 코사인 값 구하세요. 탄젠트 값 구하세요. 에? 또 팩토리얼 값을 구하세요. 이런 수학적인 내용들 있죠. 나머지를 구하세요. 정수값을 구하세요. 이런 모든 수학적인 결과물을 보여주는 함수를 수학 삼각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이게 다 수학 삼각함수의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각각의 색깔을 제가 넣어드렸는데 이 색깔은 뭐냐면 우리 시험에 그동안 나왔었던 함수 목록이에요. 색깔이 없는 게 거의 없네? 그렇습니다. 수학 삼각함수는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 중에서도 인기 있는 함수를 골라달라. 당연히 썸이에요. 썸은 합계를 구하라. 함수의 가장 기본이죠. 우리도 그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1부터 10개, 발가락 10개 해서 1부터 숫자 먼저 하나 둘 셋 익히고 그 다음은요.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2가 됩니다. 덧셈부터 배워요. 그래서 이 덧셈이 바로 썸이에요. 얘네들도 자세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함수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안에 이것이 바로 문법이에요. 매뉴얼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계산식을 어려워하는 거, 함수식을 어려워하는 거는 바로 이 매뉴얼이 부족함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함정은 뭐냐면 이 매뉴얼을 무조건 외우려고 하는 데서 지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노미 사태가 돼요. 아노미 사태는 뭐냐? 이 함수가 저 함수고 저 함수가 이 함수, 그리고 나는 누구? 뒤죽 박죽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노미 사태. 자, 그 다음에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아이고 얘네들은 아유 정말 잘 나오죠. 그리고 얘네들의 사촌, 특히 라운드 다운에 베스트 프렌드들이 있어요. 바로 int 함수, 그 다음 저 밑에 내려가면 트렁케이트 함수, trunc. 얘네들은 사촌지간으로 여러분이 연결을 하면 돼요.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비슷해요. 애들이. 성향이 비슷합니다. 됐어요? 이제 슬슬 어려워지려고 해요. 지금 여기서 막혀가지고. 괜찮아요, 여러분. 자, 이 문법들을요, 여러분이 어떻게 익히느냐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필기시험에서는 기출문제를 일단 한 번은 쓱 그냥 보기만 해요. 우리가 초능력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문법을 다 익힌다는 건 불가능해요. 실제 업무에서도 매일 쓰는 함수만 알지 모르는 함수 아예 몰라요. 여러분 능력자세요? 아니에요.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이 sum, sumif, sumifs 얘네들 세 개는요. 꼭 베스트. 1급, 2급 함수의 베스트예요. 필기, 실기 다.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스페셜로 보죠. 바로 이런 문법들을 갖고 있다고요. 이런 매뉴얼들. 그럼 우리가 이 함수를 쓰려면 이 매뉴얼 알아야 됩니까? 당근 알아야죠. 먼저 알아야죠. 일단 지금 눈도장 찍으세요. 인수일, 인수위, 조건검색 범위, 조건 합계구할 범위. 그래요. 이걸 알아요. 이걸 아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아는 것과 활용하는 건 별개인 것 같아요. 활용하셔야죠. 자, 보여드리죠. 여러분 여기 입고량이 있는데요. 자, sum 함수의 여러분 문법 보셨습니까? 네, sum 함수의 문법 어떻습니까? sum은 이렇게 돼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죠. 단축키는 Alt하고 이꼴인데 여기 자동합계 보이세요? 요거를 누르면 sum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함수예요. 그러니까 더하겠다. 한마디로 난 밥솥이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안에 매뉴얼. 얘가 원하는 매뉴얼은 바로 이거예요. 넘버 원 보이죠? 이 넘버 원은 뭐냐면은 너가 합계를 구할 범위를 말해봐. 이 범위가 연속된 범위라면 넘버 원 요거 하나에 다 표시를 해줘 이 뜻이에요. 그러면 넘버 원이 어디예요? 난 뒤에 7번지부터 더할 건데? 그러면 뒤에 7번지부터. 그 다음 여러분 여기서부터 마지막 데이터까지 보이세요? 얘네들 범위를 일일이 안 잡아도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동시에 누르고 아래로 방향키. 이게 뭐냐면 연속된 데이터의 범위를 지정하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범위 어때요? D7에서 D17번지까지를 모두 더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엔터 꽝 하면은 답이 보여요. 당연히 우리 필기시험에서는 이 뜻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 실기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필기에서는 이렇게만 나오느냐? 아니죠. 그럼 여러분 좀 더 이렇게 제가 써볼게요. 직접 써볼게요. 는 sum 가로 열면은 얘가 인수들의 합을 구한다고 표시가 되죠. 가로 열고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number one 보이죠? number one에 제가 D에 8번지에서 9번지까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연속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요 두 개랑 맨 밑에 요 데이터만 더할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쉼표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된 데이터가 아니면 쉼표를 찍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선택하면 돼요. 차이점 이해돼요? 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꽝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필기시험에서는 이렇게 식을 썼을 경우 결과값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은 곧바로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D8에서 D9까지를 먼저 더했고 그리고 점프해서 D에 17번지 요 두 개 더한 거랑 요거랑 더한 결과를 보여주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이게 sum이에요. sum은 2 이상 2 이하 없어요. 그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sumif하고 sumifs 둘 다 잘 나오는데요. sumif 이렇게 if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if가 하나 이렇게 if라고 써 있으면 조건 하나. ifs는 뭐예요? 조건들.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조건이 있는 합계를 구하세요. 조건이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세요. 돼요? 네. 그러면 자 봅시다. sumif 함수는 공식을 먼저 봐요. 자 매뉴얼 어떻게 돼요? 조건 검색 범위 쉼표 찍고
조건 쉼표 찍고 합계 구할 범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매뉴얼이 어때요? 얘보다 얘는 단순하게 합계만 구했지만 얘는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기 때문에 매뉴얼도 더 복잡하죠. 그죠? 자, 지금 보셨어요? 예. 그러면 자, 응용합시다. 자, 와요. 어디로요? 여기로. 자, 여러분이 무조건 합계를 구할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품종이 미백인 제품들 있죠. 이 미백 제품의 입고량의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즉 제가 일단 친절하게 색상을 넣어보죠. 이해를 돕기 위해 이것이 바로 미백 제품인 애들이에요. 저의 이야기 맞나요? 그러면 얘네들의 합계만 구하는 그런 식을 우리가 한번 써보자 이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떤 함수를 써야 돼요? 품종이 미백인 입고량의 합계. 그러면 조건이 품종이 미백이다. 이게 조건이죠. 이럴 때는 sum if라는 함수를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그리고 여러분 가로 열면은 range 이게 바로 뭐냐면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죠? 그럼 조건은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이 범위, 즉 2의 7번지부터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누르면 얘가 범위를 잡아줘요. 27에서 2의 17번지까지. 그럼 이 범위에서 이 조건을 이제 여기에서 찾는 거죠. 쉼표 찍고 그 다음에 크리테리어 이게 바로 조건입니다. 네. 그럼 조건을 쓰는데 문자 열이면 이렇게 따옴표 열고 미백 이렇게 쓰는 거예요. 미백 됐습니까? 네, 미백 이렇게 조건 따옴표 열고 쓰고 그 다음에 쉼표 찍고 자 sum range 보이세요? sum range 자 sum range 이렇게 함수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대괄호를 이렇게 열어놓은 게 있어요. 보이세요, 여러분? 네, 이렇게 대괄호 표시는 필요 없으면 생략해도 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미백에 해당하는 그 줄의 입고량의 합계를 구할 거죠. 따라서 합계를 구할 범위를 마지막에 써줍니다. D7에서부터 어디까지? D의 17번지까지. 됐어요?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은 140개 요거를 더한 결과 140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돼요? 우리 필기 시험에는 문제를 아예 이렇게 내고 이것의 결과로 옳은 것은 또는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고 이것에 대한 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오케이? 요거 이해돼요? 예. 자, 그럼 어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저는 시간 아까울 거 없어요. 예. 자, 입고량이 30박스 이상인 애들의 합계를 구해보죠. 입고량이 30개 이상이요? 네.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생각 잘 해보세요. 지금 연필 꺼내놓고 한번 해봐요. 난 지하철 아닌데. 그러면 직접 조용히 읊조려 보세요. 저는 들려요. 뭐라고요? sum, if. 그렇죠. 그래서요. 조건 범위는 뭐예요? 입고량이 30박스 이상. 그럼 어디가 조건 범위예요? 그야 저게 D7 아닌가? 그렇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D17. 아주 잘했어요. 쉼표 찍고. 조건은요? 따옴표 열고 그거 나갔다? 30. 이렇게요. 오케이? 네. 그러면 합계를 구할 범위는요? 똑같이 입고량인데? 그쵸? 이렇게 똑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 범위하고 합계 범위가 똑같잖아요. 이럴 때는 안 써도 된다고요. sum range를. 그래서 대괄호 표시가 이렇게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렇게만 써도 돼요? 예, 이렇게.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이러면 또 배운 거랑 틀리네 이러지 마시고 30개 이상인 합계를 여기서 구하나 봐. 435 나온단 말이에요. 30박스 이상인 애들만 다 더한 거예요. 이런 애들 다 나가리. 이런 애들 다 빼고. 됐어요? 예, 이게 썸이프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썸이프 S 보이잖아요. 얘는 조건들이에요. 그래서 문법이 또 매뉴얼이 얘랑 또 달라요. 한마디로
얘하고 매뉴얼 다른 거하고 똑같다고요. 예? 그 여러분이 이 밥통 쓰다가 이 밥통 이제 버리고 신제품 이 밥통 샀어요. 그럼 어때요? 얘랑 비슷해서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매뉴얼은 또 다르니까 어때요? 좀 자세히 봐야겠죠. 그죠? 똑같은 원리예요. 얘도 서미프 S인데 서미프하고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자 일단 눈 도장 찍으세요. 어떻습니까? 합계를 구할 범위. 얘는 뒤에 있었는데 얘는 이제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조건 검색 범위 1, 조건 1, 조건 검색 범위 2, 조건 2. 이건 뭐예요? 조건이 여러 개면 이렇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이런 식으로 조건은 나중에 이렇게 다 써라 이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 뇌 속으로 찰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자자자자. 여기 엑셀에서 한번 해봅시다. 자자자. 서미프에서는요. 제가 생산자가 민수연, 예, 민수연이 납품한 제품 중에 민수연이가 납품한 제품 중에 품종이 미백인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민수연이가 납품한 미백 제품의 입고량 합계를 구해달라 이겁니다. 아, 민수연이가 미백이요? 예, 이렇게. 그죠? 딴 애들은 안 돼요. 오로지 생산자가 민수연이면서 품종이 미백인 제품의 합계를 구해달라. 이건 안 되죠. 황도네요. 그죠? 자, 그럼 조건이 두 개예요. 그러면 우선 어떻게 쓴다고요? 는 함수 이름이 뭐라고요? sumifs 이렇게 조건이 두 개면 sumifs 가로 열고 맨 먼저 뭘 한다? 합계를 구할 범위. 저는 입고량의 합계입니다. 그럼 입고량의 합계는 뒤에 7번지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뒤에 17번지 마지막까지 쉼표 찍고 자 먼저 크리테리얼 레인지 1 나오죠. 첫 번째 조건 범위를 말해봐 이 뜻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생산자 이름 CH7에서부터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화살표. 자 여기 범위에서 쉼표 찍고 조건 1 뭐예요? 생산자 이름이 민수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리테리얼 레인지 2, 크리테리어 2 대가로 돼 있죠. 뭔 얘기예요? 조건이 없으면 여기까지만 써. 이 뜻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단 말이죠. 쉼표 찍고 두 번째 조건 범위는 미백이어야 되죠. 따라서 품종의 범위 27부터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27에서 2의 17번지까지 여기에서 조건은 뭡니까? 미백 이렇게요. 가로 닫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민수연을 만족하면서 미백인 제품에 해당하는 그 줄에 입고량만 더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먼저 더해보세요. 얼마입니까? 50하고 10, 60이 나와야 돼요. 정말 나올까요? 나옵니다. 이해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문법을 알아야 돼요. 실기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 필기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됐어요? 네,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날아가기 전에 자 제가 보여드리죠. 여기 보면 이러한 기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시험의 유형의 첫 번째가 바로 해당 함수의 문법과 용도를 알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썼답니다. A7번지 셀에다가 이 셀에다가 는 sumifs D2에서 D6 A2에서 A6 연필 B2 B6 서울을 입력한 경우 그 결과값을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요새 트렌드가 이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건 드리니까 뭐예요? 우선 한번 웃으셔야죠. 웃을 수 있나요? 네. 뭔 뜻이에요? D2, D6이. 얘가 합계 구할 범위예요. 그럼 합계 구할 범위가 D2, D6이니까 어때요? 판매 실적의 합계인가 봐. 그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조건 범위 얘가 조건 1이죠. A2, A6에서 연필인 걸 찾아. 첫 번째 조건은 연필을 만족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이 일단 연필에다 밑줄 찍찍.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조건 범위 B2에서 B6 바로 여기에요. 이 범위에서 뭘 만족해라? 서울. 그러면 연필이면서 서울이네. 바로 요에 요렇게 두 줄이네요. 요 줄에 쭉 따라가서 판매 실적 300, 200 이걸 더하니까 오호라 500이 나오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로군.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고요. 이제 빛이 보이나요? 원래부터 보였다고요? 그럼 들으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애들 중에 라운드라든가 라운드업, 라운드다운 보이시죠? 얘네들은 매뉴얼이 모두 똑같아요. 정말이네. 그 대신에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매뉴얼은 똑같은데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라운드하고 라운드업, 라운드다운은 값, 자릿수.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매뉴얼은 똑같은데 이제 결과물이 다른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찜기가 있고요. 찜기는 전원 버튼 누르면 뭐가 됩니까? 말 그대로 찜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겁니다. 밥솥은 어떻게 됩니까? 전원 버튼 누르면 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다른 거예요. 자,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다운의 공통점은 문법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바로 이 자릿수예요. 그리고 또 하나,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다운은요, 그 단독으로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결코. 즉 다른 함수와 중첩이 돼서 나와요. 자, 일단 자릿수를 좀 봐야겠습니다. 자릿수를 보면은 우리 시험에 옛날에는 여기 소수 이하 자릿수, 여기 점, 여기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이렇게 나왔었는데 요새는 얘네들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만큼 난이도가 좀 높아진 거죠. 자, 보시면은 값이 있어요. 원래 값. 1, 2, 3, 4.567 이게 원래 값. 예문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 데이터를 소수 둘째 자리로 반올림해서 처리하려고 해요. 이러면 여러분이 반올림하는 게 아니라 라운드에게 맡기라 이겁니다. 그러면 라운드 값 써주고 반올림할 자릿수 2 이렇게 써주면은 바로 요 자리예요. 둘째 자리. 그러면 그 나머지 이 7은 어떻게 돼요? 얘는 버려지느냐? 반올림해서 5 이상이면 반올림해서 이 자리를 6 대신에 뭐 반올림해서 7 이렇게 해서 둘째 자리까지 보여줘라 이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요거예요. 그러면 자 조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요 자릿수 눈여겨보세요. 이걸 또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여기요, 여러분. 제가 는 라운드 직접 써볼게요. 는 라운드 가로 열고 1, 2, 3, 4 .567 이렇게 이게 원본 데이터 넘버예요. 쉼표 찍고 자릿수. 여러분 만약에 소수 반올림해서 첫째 자리까지 구할 거예요. 그럼 1 쓰면 되는 거죠. 그럼 답은 얼마? 1, 2, 3, 4 얼마? 6이 돼야 되죠. 왜? 얘 반올림 돼서 여기로 표시될 거니까요. 6. 확인돼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1, 2, 3, 4.567 는 라운드. 자, 는 라운드 가로 열고 1, 2, 3, 4.567 콤마 0을 쓰면요. 이때는 바로 뭐예요? 소수점을 없애세요. 정수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어떻게 돼요? 5 이상이네요. 요 자리가? 그럼 반올림해서 얼마? 그쵸? 1235가 나오게 됩니다. 볼까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또, 자, 는 라운드 가로 열고 1, 2, 3, 4.567 쉼표 찍고 마이너스 1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이요? 네. 여러분 머릿속에 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란 얘기는 반올림을 여기서 이제 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반올림을 하면은 요 자리 5 이상이면 여기에 반올림해서 보여주고 여기는 0으로 표시해라 이 뜻입니다. 정말요? 예, 자 보여드리죠. 자,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에 1이에요, 여기. 확인돼요? 그러면
1234, 1230 어떤 게 답이 될까요? 1230이 됩니다. 왜? 바로 요 자리가 반올림이에요. 근데 4니까 어때요? 반올림 안 되죠? 그러니까 0 되고 여기는 아무 변화 없이 3제로. 이해돼요? 그럼 어디 한 번 더. 자, 는 라운드 가로 열고 1, 2, 3, 4.567 콤마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는 이 자리에서 반올림하란 얘기예요. 그럼 이 자리는 5 이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올림 안 되죠. 그냥 1200이 되는 겁니다. 아, 엔터 꽝 1200. 이해돼요? 요거 필기 실기 다 중요합니다. 1급 2급 안 가려요. 되게 잘 나와요. 오케이? 그럼 라운드 업은 뭐냐면은 반올림이 안 되든지 5 미만이어도 다 그냥 올려라 이거예요. 이게 라운드 업이에요. 문법은 똑같아요. 그럼 라운드 다운은요. 아무리 숫자가 커도 다 버려라 이겁니다.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는 라운드 다운 가로 열고 1, 2, 3, 4.567 쉼표 찍고 1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럼 1을 쓰면 어때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현해라 이건데 이 뒤에 6이 어때요? 5보다 크죠? 그렇지만 얘네들 다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답은 1, 2, 3, 4.5만 나오게 돼요. 이게 라운드 다운이에요. 문법은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돼요? 예. 자,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는 꼭꼭꼭 알아둬야 돼요. 되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숫자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셀 번지를 클릭하는 경우 있겠죠. 이건 뭔 얘기예요? 값이 A4에 들어있는 값 87.2 이 데이터를 소수 0 썼으니까 뭐예요? 정수로 표시해라. 그러니까 87.2 이렇게 썼는데 반올림이 아니라 업이니까 뭐예요? 2는 5 미만이지만 무조건 올려라. 그래서 88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예. 요게 라운드. 그러면 우리가 또 시험과 관련해서는요. 이 라운드 다운 있잖아요. 요 애하고 알아둬야 될 게 여기 int 함수랑 이 밑에 트렁케이트가 있어요. 얘네 매뉴얼을 좀 보시겠어요? 자, 우선 여기 int 함수는 어때요? 그냥 인수라고만 제가 써놨죠. 네. 그럼 얘는 뭔 말이냐면 int는 인티저라는 뜻이에요. 인티저가 뭐예요? 정수로 표시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취사 버튼만 누르면 그냥 답이 되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 빈 곳에서 는 int 이렇게 제가 쓰고 가로 열고 6.8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정수로 표시를 해요. 근데 문제는 현재 값보다 작은 값의 정수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6이 돼요? 7이 돼요? 6이 되겠죠. 작은 값이어야 되니까. 6. 이해돼요? 그러면요. 는 int 마이너스 7.9 이렇게 되면요. 마이너스 7이 답이 될까요? 마이너스 8이 답이 될까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어떤 거? 그쵸? 작은 값이니까 마이너스 8이 더 작은 값이죠? 여러분 마이너스 8 영하 8도 영하 7도 어떤 게 더 낮아요? 그쵸? 영하 8도가 더 낮죠? 네,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8 이해돼요? 이게 뭐라고 시험에 나온 적 있다니까요. 됐어요? 그럼 여러분 자 봐요. 는 라운드 다운 가로 열고 12.9 콤마 0 자 이렇게 쓰면 답은 얼마 나와요? 그야 당연히 12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는 int 가로 열고 12.9 이렇게 쓰면요 답은 12 똑같다 이겁니다. 아 그러네. 그 다음 또 하나의 best friend 바로 트렁케이트 함수인데요. trunc 얘는 매뉴얼이 좀 다르죠. 얘는 인수 콤마 자릿수. 아하 라운드 다운이랑 똑같네. 예. 근데 이 자릿수 필요 없으면 안 써요 얘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보세요. 트렁케이트 5.78 콤마 1 이렇게 쓰면은 소수 다 버리고 첫째 자리까지만 보여줘. 라운드 다운하고 똑같네. 예, 무조건 버려요.
그 다음에 소수점을 안 써주고 그냥 트렁케이트 자릿수 없이 5.78 이렇게만 쓰면 int 함수하고 똑같아요. 아, 다 버리고 오네. 예. 그래서 친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ABS는 absolute 절대값 구하는 거기 때문에 가로 안에 값만 써주면 양수로 보여주는 함수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 다음에 여기 MOD는 여러분 이 MOD 함수하고요. 이거는 나머지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PJS, JS 이렇게 나왔는데 5 나누기 2 하면은 나머지 얼마? 1. 그럼 마이너스 5 나누기 2 하면 나머지 얼마? 그랬더니 마이너스 1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마이너스 5를 2로 나누면 나머지 1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모드랑 또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함정함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통계로 가면은 통계함수에 여기 모드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여러 개 값들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값이 뭐다 이걸 알려주는 통계함수예요. MODE, 2가 붙고 2가 안 붙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함정 문제로 되게 잘 나와요. 됐죠? 나머지 구하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팩토리얼, FACT. 팩토리얼은 오로지 양수값만 오게 돼 있습니다. 인수에. 그러니까 팩토리얼 5 하면은 5부터 1까지 다 곱해봐. 팩토리얼 3부터 1까지 곱해봐. 이런 뜻이에요. 음수 올 수 없어요. 그 다음에 SQRT 인수 이렇게 나왔죠. 얘는 루트 값이에요. 그러니까 SQRT 4 하면은 루트 4 답은 2 이렇게. 이해돼요? 네, 이런 함수. 그 다음에 파워 함수도 시험에 나왔죠. 파워 인수 콤마 제곱값 하는데 만약에 인수 3을 쓰고 콤마 제곱값에다가 2 쓰면 이거는 3 곱하기 2가 아니라 3의 2승 이런 뜻이에요. 3의 2승은 뭡니까? 3 곱하기 3. 3을 2번 곱했다는 얘기입니다. 9가 나와요. 그러면 5 만약에 인수의 5 콤마 3 이렇게 쓰면요. 5, 3, 15 아니에요? 그러면요. 5의 3승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25, 5, 25.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예요. 그러면 25에다가 또 5 곱하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한 100, 125? 뭐 이렇게 나오나요? 예,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요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예. 그래서 자신감을 좀 얻으셔야 돼요. 알고 또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통계는요. 항상 알아두세요. 이 통계라는 거는 뭔가 어떤 결과치를 구하는 겁니다. 전체 데이터에서 평균은 얼마? 전체 데이터 개수는 몇 건?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는 몇 개? 이런 것들을 구해요. 주로 개수를 구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이게 통계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애들은 다 얘네들 다 나왔어요. 진짜요? 예, 라지 스몰은 주로 1급이 좋아하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랭크.eq 또 여기 메디안, 모드, 프리퀀시 이건 1급. 이런 애들. 얘네들은 약해요. 얘네들은 몰라도 돼요. 요 위에는 근데 다 알아야 돼요. 매뉴얼을 보시면 어때요? 좀 아까 걔들보다 좀 만만해 보이는데요. 만만한 애들만 구성시켜 놨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카운트 if하고 카운트 if s 있죠. 얘네들 어때요? 도드라지죠. 카운트 if는 뭡니까? 카운트라는 건 무조건 개수를 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수 어때요? 문법이?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 문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것 같죠? 의미만 달라요. 아까 라운드하고 똑같네? 예. 그래서 얘네들은 이 범위에서 숫자와 날짜 이런 데이터의 개수만 구해주는 게 카운트 함수. 카운트 A는 그 칸이 비어있지만 않으면 돼요.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다 세워주는 거. 카운트 블랭크는 이 범위 안에서 공백, 즉 비어있는 셀만 골라서 개수를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법은 똑같아요. 보여드릴까요? 자, 문법은요. 이건 간단하면서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자, 여러분 여기
생산자 입고량 나왔죠. 자, 입고된 횟수 모두 몇 건인가? 하나, 둘, 셋. 이거 개수 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는 숫자로 개수를 셀 거면 카운트 가로 열고 숫자 데이터 범위 클릭하고 컨트롤 Shift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방향키 전체 범위 지정됩니다. 쭉. 자, 이렇게 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은 9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카운트 A는요. 자, A를 제가 썼습니다. 이러면은 자, 카운트 A 나왔죠? 얘의 경우를 보면은 D7에서 D15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카운트 A 같은 경우에는 문자, 숫자, 무조건 개수를 세워줘요. 이해됩니까? 예. 이게 바로 자, ESC 요 함수, 요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대신에 카운트 함수는 가리는 게 있어요. 뭘 가리느냐면 숫자 데이터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C7부터 컨트롤 C부터 아래로 C7에서 C15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엔터를 쳐보면은 아무 대답이 없어요. 왜? 얘는 숫자 데이터, 날짜 데이터, 시간 데이터 이런 것만 개수를 세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문자 데이터는 카운트 A 이렇게 개수를 세워야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카운트 블랭크는 뭐냐면 빈칸의 개수만 세워져요. 예를 들어 제가 한한수 이 사람을 딜리트를 잠깐 누를게요. 그럼 얘 8개로 바뀌죠. 왜? 비어있기 때문에 개수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그럼 옆에 칸에 제가 는 카운트 블랭크 이렇게 써볼게요. 가로 열고 범위 똑같죠. 레인지 어디에서 어디? C7에서 C에 15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은 공백의 개수는 하나입니다. 빈칸은 하나예요. 이것만 구한다는 겁니다. 개념 이해돼요? 네, 다시 한한수씩 써보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는 얘네들은 되게 간단한 함수예요. 그죠? 근데 문제가 좀 어려우면 우리 1급, 2급 다 공통입니다. 바로 그 조건에 따라 개수를 세는 count if 함수가 시험에 나와요. 참고로 count if와 count if s 함수는 어떻습니까? 문법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매뉴얼이 틀리다 이겁니다. count if는 뭐 같아요, 여러분? 조건이 하나인가 봐요. 네.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에서의 개수. 그 밑에는요. 여러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 됩니까? 문법 보세요. count if 먼저 볼게요. 범위, 조건. 참고로 우리 시험에는 count if가 if s보다 더 많이 나와요. 범위, 조건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죠. 자, 여기 여러분. 입고 횟수 나오는데 나는 모든 입고 개수를 구하는 건 관심 없어. 그러면요. 생산자 권오칠 씨는 몇 번 입고를 했는지 그 횟수를 여기다 구해줘.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문법을 뭐라고 써야 돼요? 는 조건이 생산자 권오칠 그 사람의 입고 횟수. 그러면 뭡니까? 횟수니까 개수, 횟수는 count if. 합계는 sum if. 그죠? 네, count if. range 나오죠. range 뭡니까? 그렇죠. 바로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C7에서 어디까지? 끝까지. 그럼 이 범위에서 아이고 제가 여러분 잘못했군요. 여기서 컨트롤 Shift 아래로 방향키. 자, 이 범위에서 조건은 뭐다? 따옴표 열고 써주면 돼요. 뭐라고요? 권오칠. 근데 제가 이렇게 권오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 셀 번지에 권오칠이 있지요. 자, 이게 원래 문법. 이해되죠? 자, 엔터 꽝 우선 답 나와요. 4개 나오죠? 근데 권오칠이가 어디? 바로 옆에 셀 번지에 권오칠이 있으므로 F의 9번지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됐어요? 엔터 꽝 하니까 4건 나오더라 이겁니다.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난이도 조금 높여볼게요. 자, 문제는 이 입고 횟수를 여기를 다 완성을 해야 된대요. 이 완성식을 물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식을 이걸 어떻게 이제 쓰면 될까요? 자, 이 식을 다 동시에 완성을 하려면 는
count if. 자, 조금 우리가 식을 써봐야 돼요. count if 가로 열고 range는 뭐가 될까요? 똑같습니다. C7에서 C에 17, C에 15.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범위 안에서 얘가 납품한 입고 횟수가 몇 건이고 민수연이가 납품한 개수가 몇 개고 얘네들이 다 계산되어야 되죠. 이 아래 내려가면서 수식이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수연 수식을 구할 때도 이 범위 안에서 민수연이 몇 개인가 셀 거죠? 한한수씨 같은 경우도 이 범위 안에서 몇 건인지 셀 거죠? 결국은 이 범위는 얘네들 모두의 수식에서 공통적으로 참조가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F4 절대 참조로 써줘야 돼요. 그 다음 쉼표 찍고 조건은요. 현재는 권호 7 맞아요? 예, 가로 닫고 엔터를 쳐주면 답 나오고 아래로 따닥 누르니까 다른 모든 개수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우리 시험엔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이거 이제 눈에 들어오나요? 예,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해가 됐다면은 이 문제 자신 있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 유형 함수식 문제 유형 1번 그대로 그 패턴 그대로예요. 자, 1번 문제. 아래 시트에서 수강생들의 학점별 학생수 이 개수가 나오죠. 그럼 뭐다? 아, 그러면 카운트 계열 함수를 써야 되나 봐. 이거 먼저 생각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A 학점 학생 수가 몇 명이고 B 학점이 몇 명이고 세부적으로 조건에 따라 인원수를 구하는 거죠. 따라서 조건이 학점에 따른 학생 수이므로 카운트 if다 아니면 카운트다 카운트 A다. 카운트 if더라. 그러면 카운트 if 공식 어떻게 돼요? 먼저 이 범위를 잡으셔야 되죠? 예, 우리가 배운 대로. 그래서 F의 3번지, 여기 2의 3번지에 는 count if 가로 열고 어디? 우선 조건 범위 B3에서 B의 8번지 이거부터 잡아야 된다 그랬죠? 예, 쉼표 찍고 그리고 이거는 B학점, C학점 2의 7번지까지 그죠? 얘네들 모두 개수를 이 범위에서 구해야 하므로 이 범위는 움직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움직이지 말라. 절대 참조. 그럼 절대 참조의 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카운트 A라 땡. 답은 4번이에요. 더 안 봐도 돼요.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현재 D3. 그리고 엔터 꽝 치고 아래로 띵띵 끌면 답이 나와요. 눈에 들어오죠? 예.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거는 이 함수를 여러분이 아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A의 8번째 셀에 이렇게 수식을 썼답니다. 카운트 블랭크 A1에서 A7 그럼 뭔 얘기예요? 블랭크 뜻이 뭡니까? 공백이죠. 즉 A1에서 A7 이 범위에서 공백이 들어있는 개수만 세어봐라. 몇 개입니까? 2개, 2 플러스 이 뜻이죠. 여기까지가 2예요. 그 다음에 카운트는 뭡니까? 오로지 숫자, 날짜 이 개수를 세는 거죠. A1에서 A7까지 숫자나 날짜 데이터 개수를 세세요. 그럼 이 문자는 0이었던 거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숫자하고 날짜 두 개밖에 없죠? 네, 요거 두 개. 그럼 아까 2하고 더하니까 몇 개? 4. 따라서 아, 답은 4번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수를 아는지 이걸 묻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 어디 갔지? 네. count if s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여러 개면은 조건 범위 1, 조건 1, 조건 범위 2, 조건 2 이렇게 계속 쓰면 되는 겁니다. 즉 뭔 말이냐면은 얘처럼 조건이 만약에 이렇게 됩니다. 이 위에다 그냥 쓸게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왔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권오칠 씨가 납품한 제품 중에 10박스 이상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걸 구하고 싶어요.
그럼 조건이 어떻게 돼요? count if s죠. 자, 생산자가 권오7. 일단 생산자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이 범위에서 조건이 뭐라고요? 권오7. 이 범위에서 권오7을 만족해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쉼표 찍고 두 번째 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 범위는 입고량 범위. 이 범위에서 쉼표 찍고 조건이 뭐예요? 그렇죠. 10박스 이상. 그럼 10박스 이상을 어떻게 쓰느냐면 따옴표 열고 크거나 같다 10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어요? 요거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엔터를 치면은 권오칠 씨가 납품한 10박스 이상 뭡니까? 한 건. 그리고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두 건. 이렇게 두 건입니다. 이해돼요? 요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시험에서는 이러한 통계 함수는 중첩이 돼서 문제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중첩된 함수식을 묻는 문제 유형이 바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와, 1급은 요 메뉴 그대로 가는데 이 안에 함수만 달라요. 정말 똑같아요. 자, 그러면 중첩된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바로 요거 여러분 보시면 돼요. 함수 안에 함수가 또 있는 거. 이게 중첩 함수식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자, 봅시다. 아래 표처럼 평균을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를 해달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식이 뭐냐. 그럼 여러분 일단 평균을 구할 때는 어떤 함수를 써야 돼요? average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sum 함수하고 문법은 똑같아요. 그럼 average 함수를 써서 문법회와 장문의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평균을 구하면 소수점이 나올 텐데 얘가 원하는 거는 평균을 구하되 반올림 처리한 결과를 이렇게 이 그림처럼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결과는 뭘까요? 반올림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그 수식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함수 있죠. 그 애를 항상 수식의 바깥쪽에 표시를 합니다. 맨 바깥 함수가 바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함수예요. 는 라운드 이렇게 돼야 돼요. 반올림을 해라. 그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라운드 함수 공식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어떻게 돼요? 라운드 값 자릿수. 그러면 자릿수는 뭡니까? 반올림에서 정수로 표시할 거니까 정수는 0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값이 뭐예요? 평균 값을 가지고 반올림에서 정수 처리해라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이 값에는 바로 평균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평균 구해야 되죠.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된다? average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average 공식은 average 숫자 1, 숫자 2. 그럼 숫자는 해당하는 거 뭡니까? 요 데이터죠. 그래서 average DO에서 FO 이렇게 식을 써줘요. 이게 바로 값에 들어갈 자리예요. 그럼 이거를 종합해서 표시를 해본다면 결론적으로 는 라운드 가로 열고 average DO에서 EO EO가 아니라 FO입니다. FO 가로 닫고 왜? average 함수니까 요거까지 그대로 써줘야 돼요. 써주고 쉼표 찍고 자릿수 제로. 그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결론은 반올림. 그러면 반올림할 값은 평균값. 그리고 정수로 반올림해서 표시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이해된 내용 날아가지 않게 주의하시고 1번 문제에서 곧바로 한번 봅시다. 는 ABS 가로 열고 INT-3 나누기 2 나왔습니다. 여러분 ABS 뭐예요? Absolute 절대값으로 보여줘. 즉 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절대값으로 표시해.
그러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또 보니까 int 함수가 있네요. int는 정수로 바꿔줘라. 그럼 마이너스 3을 2로 나누었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몫은 1,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아이고 네, 0.5 마이너스 1.5가 나오네요.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1.5는 int 함수 만나면 어떻게 돼요? 더 작은 정수로 바꿔주죠. 그럼 마이너스 1이에요? 2예요?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에다가 abs, 앱솔루트 함수를 만나면 값은 뭐다? 이 절대값 2가 됩니다. 얘는 2예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mod 마이너스 3,2. 자, mod가 뭐예요? 나머지 구하는 거 맞습니다. 자, 마이너스 3을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얼마예요, 여러분? 그치, 1이에요. 나머지 1.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는 라운드업 무조건 올려라. 랜덤 나왔습니다. 콤마 제로. 여기서 랜더마이즈 함수는요, 0에서 1 사이에 무한한 실수값을 나타내요. 이게요? 예. 그러니까 0.4391, 0.0092 뭐 이런 숫자. 그럼 이 랜더마이즈 이 난수값을 어찌 됐건 간에 정수로 무조건 올려서 보여줘라. 그럼 여러분 0.0042 뭐 이런 애들 무조건 올리면 뭐가 돼요? 그냥 1 되는 거죠. 그냥 1이에요. 그럼 답은 1번이네? 그렇습니다. 4번은요. 팩토리얼 1.9 하면은 뭐예요? 이건 그냥 1이에요. 1. 예. 그래서 1에서 1 곱해라. 그럼 답은 1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이 비슷한 아류 문제들 정말 많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문제만 한번 제가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학점 B3에서 B의 10번지 얘네들을 이용하라고 벌써 나오면 얘네들을 딱 보니까 어때요? 이걸 보시면 돼요. 그죠? 뭐예요? 얘네들을 지속적으로 참 좋아하나 봐. 그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클로바 기호를 표시하고자 할 때 이 3번지 셀에 입력해야 할 수식으로 옳은 거.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나오게끔 완성된 수식을 말해봐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이 클로바 무늬는 문자열이에요. 문자열과 관련한 함수는 문자 함수인데요. 제가 보여드리죠. 여러분 문자 함수는요. repeat 함수가 있는데 repeat 함수는요. repeat 반복하세요. 이 뜻이에요. 여기 설명 써 있죠. 텍스트를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합니다. 즉 가로 열고 따옴표 열고 제가 가 이렇게 썼습니다. 가. 그 다음에 쉼표 찍고 한 3 이렇게 쓰면 가를 3번 반복해 이런 뜻이에요. 가. 자, 그 다음에 는 repeat 가로 열고요. 따옴표 열고 제가 미음이요.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면 특수문자가 나와요. 별 따옴표 닫고 쉼표 찍고 10번 반복해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어때요? 이게 리피트 함수예요. 오케이? 그럼 문제에서 지금 자, 이 매뉴얼 익혔어요. RPT하고 이 클로바 기호를 이게 여러분이 표시할 반복할 문자예요. 그러니까 RPT 클로바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고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몇 번, 몇 타임을 반복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 몇 타임은 바로 여기 여러분 학생 수만큼, 즉 A학점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여러분 A학점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이거를 구해서 그 개수만큼 인쇄하는 거죠. 즉 한마디로 는 RPT.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되겠네요. 여러분 여기다 제가 쓸게요. 는 RPT.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반복하는 거야. 뭐를 반복해요? 바로 클로바를 반복할 거야. 보여드리죠? 클로바 문이 여기 있습니다. 클로바를 반복할 거야. 근데 몇 번 반복 타임, 몇 타임이냐? 그걸 바로 요 횟수만큼 반복해. 요 뜻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 반복 개수 G9는 뭡니까? 바로 그렇죠. count if에 따른 개수다 이겁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G9 대신에 여러분이 뭐를 쓰면 된다? count if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거죠. count if 뭐다? 여기서 생산자면 생산자 범위. 근데 이 범위는 얘네들 모두가 참조하니까 절대 참조. 쉼표 찍고 조건은 뭐다? 번호 7. 맞아요? 그리고 count if 가로 닫으면 되지. 이렇게요. 오케이? 예.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중첩이 되면은 결론은 이 클로바 기호를 몇 번 반복한다. 이 문법을 먼저 보셔야 돼요. 즉 반복할 문자 그 다음에 횟수에 이런 개수니까 count if 함수를 쓴 거로구나 이렇게요. 근데 중요한 건 문법이 먼저 count if 학점, 참조, 조건, 참조, 범위 요걸 잡아줘야 돼요. 따라서 1번이 아니라 3번이 되겠네요. 달러비, 달러3부터 달러비, 달러10. 그죠? 그리고 조건은 D3하고 똑같아야 돼. 이렇게 써야죠. 이해됩니까? 예, 이게 답 3번. 어떠셨어요, 여러분? 갑자기 마무리인가요? 예, 다 풀었어요, 이제.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100%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지니어스예요. 100% 다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한 65% 정도만 이해를 해도 정말 브라보예요, 브라보. 예.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것을 이제 계기로 해서 좀 더 그래 함수는 결국 매뉴얼과의 싸움이야. 그래서 매뉴얼을 먼저 익히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시간이 별로 없으신 분은 기출문제를 풀어요. 근데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기출문제 그 함수를 꺼내놓고 이 함수 매뉴얼이 어떻게 돼? 매뉴얼 거기다 이제 각각 하나하나를 이렇게 대입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필기는 붙어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저기 해도 오래 안 돼요. 그래 금방 붙어요. 근데 실기가 one time 떨어져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 two time 돈이 아깝기 시작해요. three time 이제 불안해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주변에 들어보니까 5번 만에 붙었어요. 이제는 눈 감고도 거기를 찾아갈 정도가 됐어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원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우지 마시고 원리를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실기시험 합격을 하고 그 다음 여러분이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취업을 하시고 취업을 해서 직장에서도 이 배운 내용을 잊지 않고 써먹고 말이 표현이 그런데 아무튼 활용을 하신다면 그게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활용해 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체력 보충하세요.